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 보이시죠? 제가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블록체인이 바꾸는 사회, 그 중에 하나가 음원 산업이었습니다. 순수 창작자들의 음원들이 너무나 중재자들에 의해서 이익 창출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창작성, 마치 본인의 음원인 양 횡포가 심했죠. 그런데 지금 드디어 제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분산형 음악 플랫폼 볼트 출시를 위해서 $1,300만 모금을 했다. 음원의 NFT 시장, 제가 벌빨간 사춘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운로드 횟수, 스트리밍 횟수, 그런 노출에 비해서 순수 창작자들이 가져가는 돈은 너무 미비하다, 너무 작다. 중재자들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그들의 음원들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가수들이 잘못 보인다면 노출수를 줄여버린다든가, 충분히 그들만의 횡포를 가지고 음원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경제 안에서 가수들이 갖고 가는 소득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저작권, 음원 판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창작자들의 능력이겠죠. 이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지만, 결국 창작자들의 능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이 이제 열릴 겁니다. 점점 시대가 변해가고 있죠. 멜론이라든가 그 외 비슷한 음원 플랫폼들이 사라지고 이제 분산형 음악 플랫폼들이 출시가 된다. 그렇다면 비단 음원 쪽만 그렇게 변할까요? 항상 시대를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건 음원 산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산업들도 똑같이 변한다는 얘기죠. 구글이 사라진다, 네이버가 사라진다, 11번가 쿠팡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뭐든지 이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한, 그들이 주도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웹3 경제죠. 지금까지는 웹2 경제였다면 블록체인 경제를 통해서 그 모든 산업군을 이끄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음악의 뮤즈 볼트가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들이 결국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시대가 중재자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어제 제가 오후 영상에 그 SEC 스테이킹 크라켄 이야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떴습니다. 속보로 크라켄 SEC와 합의 및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위험성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안을 만들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제 이 시장을 억압하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렸다. 주위를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누구나 갖고 있다. 어쨌든 그런 행위들은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중들이 인정하는 가치. 그 어떤 영화든 그 어떤 음악이든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가치는 없죠.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결국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죠. 맹목적인 가치로 인정을 할 건지, 아니면 실생활에 쓰이면서 그 가치들이 점점 커져 나갈 건지, 그거는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SEC는 크라켄 암호화폐거래소 자회사인 페이워드 벤처스와 페이워드 트레이딩이 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고 제공했기 때문에 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켄은 SEC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화 자산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한 증권 제공 그리고 판매를 즉시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어마무지하죠. $3,000만. SEC는 그 모든 운영을 벌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에 한번 불려가면 일단은 벌금이 어마무지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EC에서 암호화폐 회사들을 어떻게 볼까요? 봉으로 보겠죠. 봉. 호객님 불러드리면 일단 삥을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습니다. 불려가면 일단 토해내야 되겠죠. 어쨌든 즉각적인 반응을 했고, 크라켄은
온체인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미국 고객 자산을 자동으로 스테이킹 해제를 시켰다. 자산은 더 이상 스테이킹 보상을 받지 못한다. 참 너무나도 즉각적이네요.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SEC는 살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결국 더 큰 보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 이유는 뭐 SEC나 미 정부에서 잘 포장을 해서 암호화폐를 홍보하게 되면 수많은 유저들이 어디를 이용할까요? 안전한 곳을 이용을 하겠죠. 그 안전한 곳을 지금 SEC는 지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스테이킹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행위들이에요. 다시 한번 또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곳에 여러분들의 돈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크라켄은 미국 외 고객을 위한 스테이킹은 계속해서 제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에서는 스테이킹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가능하게 한다. 미국이 아무리 암호화폐를 억압하고 없애려고 해도 결코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가 맞겠죠. SEC가 어쩌면 승리한 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행위들은 미국에서는 악조건일 수도 있겠죠.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어쨌든 SEC 고소장에 따르면 크라켄은 2019년부터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크라켄은 투자자가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모아서 그 투자자를 대신해서 스테이킹했다. 이런 행위들이 증권법에 위배된다는 SEC 측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도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점점 개편을 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코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XRP와 SEC 소송이 어쩌면 스테이킹을 떠나서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SEC와 XRP 소송 판결 전에 뭔가 이제 깔끔하게 해놓고 싶어 하겠죠. 어쨌든 그게 SEC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말 SEC가 XRP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XRP를 어떻게 만들 건지, 미 정부가 XRP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건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음모론의 전말이 시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BNY 멜론 은행,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죠. 근데 이 멜론 은행이 입을 또 털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절대적으로 관심이 있다. 지금 제가 또 보니까 뉴스에 지금 트레키에 시리아 지진 거기 지금 구호금을 또 지금 암호화폐를 받고 있어요. 암호화폐의 사용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더니 그렇게 사라져야 된다고 하더니 참 도대체 왜 이렇게 미래를 보지 못할까요? 미래를 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어쨌든 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암호화폐 XRP가 졌다고 하겠죠. 자, 그리고 뭐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리겠지만 BNY 멜론 은행은 XRP가 꽤 오래전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 나오는 은행 관련 데이터들은 딱 한 놈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코인이 항상 걸려 있어요. 4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던 그런 상업 은행들이, 전통 은행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XRP를 간접적으로 브로드캐스팅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어쨌든 2023년 글로벌 데이터의 은행 그리고 지불 예측에 따르면 유명한 은행들이 계속해서 약세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자사 상품에 계속 통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시대의 흐름이죠. 전통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디지털 은행들이 너무나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 은행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는 블록체인 금융을 통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만 디지털 금융 회사들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어쨌든 이 시장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고, 암호화폐를 투자자들이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고객이 디지털 자산에 절대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세계 최대 수탁 은행이 수행한 연구를 언급을 하면서 은행의 기관 고객 중 91%, 1조 달러 이상이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토큰화된 제품을 포함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전략들은 일단 매수를 하고 홀드를 하겠다. 86%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목표로 잡고 있겠죠. 그리고 그들 또한 지금이 암호화폐 시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BNY 멜론은 디지털 통화 자산에 손을 대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기존 은행, 전통 은행 중 한 곳이다. 2022년 이 은행은 선택된 고객으로부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입금을 수락할 수 있도록 뉴욕의 은행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십은 디지털 자산 보관, 전송, 그리고 결제 제공 업체인 파이어블럭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파이어블럭의 금융시장 사업 책임자는 전통 은행들이 계속되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제품에 통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BNY 멜론과 XRP의 관계를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리플 사이트입니다. BNY 멜론 결제의 재발명 2016년 11월 리플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세계적인 은행 금융 서비스 회사 BNY 멜론은 현대화 시대의 결제 재창조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밝혔다. 그리고 BNY 멜론은 리플이 지불 네트워크에서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그 표준인 인터레저를 제공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을 했다. 다양한 조직과 컨소시엄이 블록체인 표준에 대해 작업하고 있지만 아직 진정한 블록체인 표준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은 다양한 원장이 서로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쨌든 BNY 멜론 그리고 리플 그리고 점점 전통 금융회사들의 데이터, 방금 전에도 살짝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그들은 XRP를 활용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가장 큰 게 리플이 갖고 있는 인프라겠죠. 그런데 리플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접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블록체인 금융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라고, 가장 위대한 기술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플이 갖고 있는 파트너십이 점점 위대해지겠죠. 어쨌든 시장의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에게 깜찍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좀 걸으세요. 같이 걷지 마시고 혼자 걷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고민도 해결되고 식욕도 좋아지고 다리도 단단해지고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